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제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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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 IT를 좋아하는 김범래입니다. 미디어와 트렌드에 빠삭한 앤서입니다. 상장 폐지당한 입니다. 예? 뭐라고요? 다시 하세요. 뭐 코인 상폐당했어요? 방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본명 본명 얘기해버렸는데. 얘기했잖아. 나 깜짝 놀랐어. 다시 하겠습니다. 상장 폐지당한 안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본명을 얘기하셔가지고 나 진짜 깜짝 놀랐네. 나는 뭐가 문제인데? 했어. 본명 때문에 그 앞에 중요한 게 묻혔어. 상장 폐지? 저 어떡해요? 왜요? 왜? 나 코인 상장 폐지당했어. 어떡해 나 어떡해. 투자는 본인의 몫이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상폐당한 거 처음이야. 아니 뭐 투자 규모가 커요? 안 커도 내 돈인데 5만 원을 넣었어도 그거 받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상장이 폐지되는데 어떻게 받아? 누구한테 받을 건데? 개빡쳐 진짜. 근데 상폐되는 코인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소문이 먼저 나잖아요. 응. 그리고 상폐 앞두고 불확실성이 엄청 커서 막 파도를 치거든요. 맞아. 그 가격이 거기에 들어갔다. 근데 상장한 지도 2달도 안 됐어요. 그거 요즘 유명한 그거 아니야? 뭐 스캠? 뭐 그런 거 아니야? 어디 리딩방에서 잘못 정보 주워 듣고. 아니 거기서 좀 처음에는 재미를 봤었거든요. 아. 그게 화근이었던 거지. 음. 돈을 안 뺀 거지 내가 그때. 많이 크지 않다면 안 타면? 건강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크면. 경험이라고. 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울어야지 뭐 어떡해. 진짜 그러니까 방법이 없나. 인생 수업료를 얼마를 지불했느냐 뭐 그 차이 아닐까요? 응. 근데 그러니까 오늘 거래 중지가 됐고 이제 이제 출금까지는 해준대요. 며칠까지는. 근데 어. 다른 거래소에 상장이 아예 안 돼 있거든요 이게. 그게 출금도 못 하잖아. 그 해외 마켓에도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건데 네. 단독 딱 하나의 거래소에서만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된 곳이 국내가 아니라 네네. 해외에서. 네네. 그러면 구멍도 없네. 보통은 이제 한국 시장 코인에서 상폐된 그쵸. 코인을 그럼 해외로 해외로- 빼잖아. 해외로 송금해서 받아오고 막 이러는 걸 보긴 했는데 근데 무슨 말을 출금은 도와준다는 거예요. 말이야 방구야 미친들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출금이 안 되는데 뭘 출금을 도와줘. 여러분은 지금 뉴스 브리핑을 듣고 계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 본편인 줄 알았네. 어쨌든 저 다음 음. 주제 좀 먼저 신청하고 오늘 뉴스 브리핑 듣고 싶어요. 뭐요? 오미크론. 오미크론. 저도 사실 뉴스 브리핑을 뭐 여러 번 언급하긴 하지만 뉴스 브리핑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소재를 찾는 노력을 한다는 게 소재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걸 하는 게 뉴스 브리핑의 약간 정체성에 맞을까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체성에 맞다는 건 제 기준에서는 다른 데서는 그렇게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소식인데 스토리를 알고 보면 재밌는 얘기들. 전 그런 걸 좀 가져오려고 하는데 종국에 하고 싶은 말은 오미크론은 이미 설명해놓은 다른 데가 많기 때문에 뭐 KBS 9시 뉴스 봐. 싫어. 네. 여기서 떠먹여 주는 거 듣고 싶단 말이야. 뭐 떠먹여 준다며.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브리핑 주제는 제목을 좀 아련하게 붙여봤어요. 다시 원전. 원전. 네,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건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최근에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세르비아와 카자흐스탄에서 원전을 건설하겠다 이런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왜 이 두 나라가 원전에 좀 강경한 입장이었냐면 그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죠?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났죠. 그래서 그 주변국이에요. 정말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국인데 그래서 원전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컸던 나라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나라들이 원전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왜 다시 짓겠다고 한 걸까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안느님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위해. 인간이라서? 인간이라서. 네네. 아니고요. 그 이유는 바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탄소 중립이란 단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탄소를 줄일 거고 순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면 0이 되면 그게 탄소 중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개별 국가마다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세계 주요국들이 앞다퉈서 2050년이나 2060년쯤을 목표로 해서 탄소 순 배출 제로
결국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력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사실 지금의 인류 문명은 전기 문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기가 없으면 인류 사회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 없는 사회를 지금 상상할 수가 없죠. 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전기는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좀 보면 스태티스타라는 곳을 통해서 확인해 본 전 세계 전력 생산원 통계를 보면 화석 연료가 무려 38%,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이렇게 태워 가지고 만드는 전기가 38%라는 얘기죠. 그리고 천연가스 발전이 23%로 두 개를 합치면 절반이 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탄소 배출을 뿜뿜하면서 전기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탄소 배출 방식이 아닌 것은 뭐가 있냐면 수력 발전. 그러니까 낙수차를 이용해서 물이 이제 터빈을 돌리는 거고, 혹은 뭐 풍력 발전, 바람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막 날개를 돌려서 터빈을 돌리는 그런 게 있긴 한데 사실 수력 발전이랑 풍력 발전은 원하는 만큼 생산량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뭐 크게 뭐 인간이 개입할 만한 요소가 많이 없죠. 그리고 심지어 풍력 발전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혹시 이 소식 아세요? 바람이 덜 부나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바람이 안 불어요. 이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람이 안 분다고요? 맞아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바람이 좀 안 불고 있는데 이게 대류가 일어난다는 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섞인다는 얘기거든요. 북극에 있는 찬 공기랑 이 적도 부근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섞여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 예전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으로 이렇게 받아내는 전기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부니까. 그런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화석연료, 천연가스 포함해서 이제 절반 이상을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면서 전기를 얻고 있는데 인류의 전기 수요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전기 부족 사태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류가 찾은 유일한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원자력 발전이에요. 그리고 많은 강대국들이 원전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도 원전을 보유하고 있죠. 근데 원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 이렇게 원전 사고 때문이에요. 이제 원전 공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좀 옛날이라고 쳐도 10년 전이죠.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한번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워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류의 보고와도 같은 태평양에 인접한 곳에서 원전 사고가 터졌다는 거. 그래서 막 그때 막 뭐 방사성 물질이 태평양으로 퍼져나가는 과정 이미지 막 이런 게 되게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녔죠. 그리고 사고의 규모가 체르노빌의 사고를 뛰어넘는 규모의 사고였다는 점. 아, 뛰어넘는 거였나요? 네, 지금 인류가 터트린 사고 중에 역대급 가장 큰 방사능 누출 사고예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좀 불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했다는 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때 전 세계의 원전 공포가 극에 달합니다. 이거 번유님이었나요? 한번 해주셨죠? 이게 이제 제가 대한민국 멸망 시나리오 편에서 잠깐 브리핑했던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원전 공포가 얼마나 컸냐면 한국에선 영화도 한번 나왔어요. 2016년에 판도라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이게 원전 사고를 뭐 이렇게 소재로 한 영화인데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한국은 실제로 지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게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국가들도 많이 그때 영향을 받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일본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을 폐지하겠다. 아예 선언을 하고 막 결정하고 시행을 했었고 프랑스도 당시에 이제 전력 수급의 70% 정도를 원전에서 끌어오고 있었는데 이거 한 50% 선까지 낮추겠다. 그래서 가동률을 좀 낮추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대만 같은 경우에서도 원전을 정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사고의 당사국이었던 일본은 2030년이 오기 전에 탈핵하겠다. 말 그대로 탈원전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었어요. 물론 지금 많이 바뀐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때 전 세계 인류가 받은 충격이 좀 컸던 거죠. 근데 이 원전 공포를 이겨내고 지금 많은 국가들이 다시 원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숙제 아래에서 원전이 친환경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환경의 옷을 입은 원전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전을 없애고 좀 중지하고 줄여나가자. 이걸 이제 위드아웃 원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사에서. 그래서 위드아웃 원전을 세계 각국에서 한참 떠들다가 2020년, 21년쯤에서 위드 원전,
원전과 같이 가자라는 걸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전기 생산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바람이 좀 감소하고 있어서 풍력 발전이 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겨울이 굉장히 추워지고 있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 계절과 계절 사이에 기온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는데 추운 겨울 그리고 탄소 중립하겠다고 전기차가 대중화됐죠. 그리고 지구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맞이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2021년 겨울에 유럽 주요국의 전기비,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비가 1년 전보다 6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아서 이제 전기비가 좀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 편이어서 못 느끼겠지만 전기비가 6배가 오르면 물론 그 양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가정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환경보호라는 그 탄소 중립이라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대량의 전기를 생산할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하면 원래 세계 각국에서 하던 거는 뭐 화석연료 더 구매해서 더 때우고 더 태워서 전기를 더 만든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니까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거 원전 빼고는 답이 없다. 원전으로 가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원전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얘기했던 많은 국가들이 그걸 좀 선회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비공식적으로 지금 원전 재가동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신규 원전을 새로 짓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탈원전 정책을 아예 포기했고요. 선언을 했습니다. 안 하겠다고. 그리고 6기의 대형 원전을 더 건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소형 원전 16기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발표하고 나서 지금 실제로 석탄 발전을 제재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석탄을 좀 안 떼고 있다고 하는데 안 떼고 있다는 건 아니고 전년이나 전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중국은 15년간 앞으로 15년간 160기의 원전을 설치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야, 이러다 다 죽어. 진짜. 자,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대한민국도 발표를 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는 최종안을 발표를 최근에 했고요. 10월쯤에 했는데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건 다른 국가는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뭐 2050년이든 60년이든 그래서 우리는 원전을 짓겠다라는 뭔가 논리의 흐름인데 한국은 탈원전도 하고 탈탄소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로요?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좀 구체적인 안은 이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체 전력 수급의 한 30% 정도를 원전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2050년까지 한 6%로 낮추고 그리고 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37% 그리고 20%까지 올려서 탈탄소를 이룩하면서 탈원전을 동시에 이루겠다. 라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전력이나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공기업을 포함해서 이 원자력 관련 학계에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목표다. 뭐 약간 이분들의 뭔가 표현을 빌리면 공상과학 소설과 같다. 뭐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비판을 한다고 해서 이 탈원전 정책을 갑자기 유턴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탈원전 정책이 처음 이렇게 언론에 나올 때 혹은 이렇게 사회에 언급될 때 2017년쯤에 동의율이 70%가 넘었어요. 탈원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국민의 70% 이상이 동의한다고 답변을 했던 정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3, 4년 된 거죠.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좀 고민스러울 수 있죠. 탄소 중립이라는 숙제는 사실 1, 2년 사이에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여론조사를 하면은 뭐 반반 정도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조사마다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참고로 일본은 2021년 조사,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10주년에 조사를 한번 했어요. 원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일본 국민의 76%, 저희보다 훨씬 많죠. 저희 2017년 때보다 훨씬 많은 76%가 현재도 탈원전을 지지한다 라고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탈원전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정치라는 게 어려운 거지만 이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지지하는 국민의 입장에 반하는 결정을 일본 정부는 지금 밀어가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대놓고 원전 더 짓고 더 가동하겠다라고 얘기는 못하고 있고 이제 물밑 접촉처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국민들도 원전에 찬성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전 빼고는 답이 없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화력 발전을 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화력 발전을 안 하려면 원전밖에 답이 없다. 약간 이런 논리의 흐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좀 있으면 앞으로 대선이 있고
또 뭐 국회의원 선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원전에 대한 정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가 확정된 상황인데 지금 2021년 12월 초 기준으로 이분들도 이제 원전에 대한 정책을 조금씩 얘기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난 지 10주년이 되는 해에 앞으로 우리는 원전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또 국민 개개인은 이거에 대해서 찬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공유드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두 분은 좀 원전 공포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세요? 아직 못 벗어난 것 같아요. 약간.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옆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맞아요. 되게 피부로 많이 와닿았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뭔가 원전을 우리나라에서 늘려서 지을 거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있는 걸 돌리는 거는 그렇다 치고, 늘리는 거는 조금 무섭기는 해요. 그렇죠.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세르비아랑 카자흐스탄도 우크라이나 그 체르노빌 사건 이후로 35년이 지나고 지금 원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우리한테는 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만 안 짓는다고 우리만 안 짓는다고 그게 우리의 안전이 보장이 되나? 지금 옆에 중국에서 150기 짓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동아시아 핵의 고리라는 말이 있어요. 중국부터 한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이 핵의 고리에 원전이 다 지어지면 300기가 넘는다. 약간 그런 핵의 고리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안누님은 좀 어떠신가요? 어떤 후보가 지금 저 정책을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후보가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고 더 설치해서 탄소 중립을 앞당기겠습니다. 지구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동의가 되느냐는 거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도 전 어쨌든 실행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동의를 하던 말던. 왜냐면 지금 우선 저희 코앞에 닥친 뭐 여러 위기들이 있지만 사실 원전은 1순위가 아니잖아요. 그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런저런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사이를 틈타서 쏙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우리나라는 됐고 중국이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특히 또 이제 아까 일본이 뭔가 불투명한 정보를 공개해서 공포심이 극대화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불투명함을 따지고 보면 중국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하죠. 근데 이게 진짜 양심적인 이웃을 가지는 것도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왜 하필 우리는 중국 옆에 위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은지. 뭐 혹시 모르지 미세먼지는 좀 줄어들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화력 발전이 줄어들면. 네, 그래서 오늘 다시 원전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전기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지 못하는 만큼, 상상할 수 없는 만큼 그 전기를 어디서 갖고 올 것이냐도 우리 국민들이 아니면 이 청취하는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